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3월달도 이제 중순 지나서 하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 내용은 경제론 두 번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으로 갈 겁니다. 시장론 다 못하고, 시장론 일부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서는 좀 이따 보고 이제 필기노트를 펼 건데, 필기노트는 몇 쪽이냐면 17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7쪽. 16쪽이네, 16쪽. 16쪽, 17쪽 펴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지난주에 이제 경제론을 공부했는데, 경제론은 수요 공급 변화하고 경기 변동.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균형의 변동까지 이제 탄력성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균형의 변동 보고 탄력성,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볼 겁니다.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결정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 그래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은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의 균형의 변동은 매우 중요하고, 탄력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봐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균형 배웠는데, 이 시장의 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기노트 15쪽에 있는 내용 하단부에, 그러면 그래프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큰 의미가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의 변동. 이제 16쪽에 가면 균형의 변동. 자, 이 부분을 다 미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잖아요. 시장에 가면, 이게 경제학에서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수요곡선, 그 다음에 공급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게 이제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균형에서 가격을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균형에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균형 거래량인데, 이 균형 거래량은 거래를 빼고 균형량 이렇게 나와요. 균형량 이렇게 빼고. 자, 이게 이제 균형인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뭘 배웠냐면,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변할 수 있다.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변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1번이 수요 곡선 2번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죠.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해요. 균형점 1번이 균형점 2번, 균형점 1번, 균형점 2번. 그럼 1번이 2번으로 갔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이게 원인이 돼서 균형점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점 이동한 결과가 뭡니까? 균형점 2번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원래 가격과 원래 거래량하고 달라져요. 원래 가격, 원래 거래량 여기인데 새로운 가격은 이쯤이고 새로운 거래량은 이쯤이잖아요. 그럼 균형의 변동이라 하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해서 균형점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가격.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거래량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상승한 게 중요합니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균형의 변동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뜻은, 근데 균형의 변동의 뜻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내냐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이렇게 5가지 나와요. 원래는 3가지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근데 4번, 5번은 이제 덤으로 탄력성과 관련해서 하나 붙여준 거고 3번까지가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균형이 변동하려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 변하거나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하거나,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균형의 변동인데 4번하고 5번은 아직 탄력성, 이번 순환에서 탄력성은 안 배웠지만 탄력성하고 연결해서 4번, 5번이 나오는 거야. 혹시 기억난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요거 5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5번. 5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 5번이. 그러면 지난주 이제 3번까지 됐고 오늘은 이제 4번하고 5번하고 할 건데 4번, 5번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되려면, 여러분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되려면 그러면 탄력성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 안 해도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문제 맞추는 공부를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 맞추는 요령을 배우게 해요. 그럼 이제 1번, 2번 됐고 3번까지 됐고 이제 4번을 가보게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이거 지난주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을 불변으로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을 불변으로 해라. 요건 말하면 돼요. 완전 탄력적이 무슨 말인가, 완전 비탄력적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은 어떤 의미인가는 몰라도 결론만 맞추면 그러면 시험은 답으로 맞춰주는 거니까 맞춘 거 되니까. 자,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상승, 거량은 증가야. 수요 증가했을 때 가격 올라가고 거량 증가 이걸 모르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4번 이제 5번도 할 건데 여기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가보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은 이렇게 5가지 배운다. 5가지. 이 5가지 배우는데 1번, 2번이 안 되면 3, 4, 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하는 거야. 나는 1번, 2번 안 된다. 그러면 3, 4, 5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번, 2번 먼저 하고 나서 3, 4, 5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할 건데 이게 정식적으로 간다면 1번, 2번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럼 이제 1번, 2번 됐다고 보고 이제 4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지금 수업은 하고 나서 들었는데 뭘 들었고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 수요 증가했다고 봐요.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수요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량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만약에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한다 그 말이라고. 그럼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 말이 없어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이 없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그렇게 답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여기 중에서 이 2개 중에서 가격과 거량 둘 중에서 무조건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가격만 불변으로 바꿔. 선생님 거래량 어떻게 하냐? 거래량 그냥 두고 그냥. 거래량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가격만 불변으로 바꿔버리면 답이 된다고 이거. 그러면 수요만 증가했다 앞에 안 나오고 완전 탄력적이라 안 나오고 공급이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여기 완전 탄력적으로 나오면 이 가격을 뭘로 바꾼다? 불변으로 바꾼다. 불변으로. 그래서 가격은 불변, 거량은 증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은 거량이 불변이요. 그럼 하면 돼요, 그냥.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수량 변화가. 저 같은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언제나 한 달에 맥주 수량이 30병이에요. 언제나 맥주 수량이 30병이다. 그 말은 맥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맥주 수량이 언제나 30병이라고. 그럼 저의 맥주 거래량은 몇 병입니까? 30병. 딱 고정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 의미가 거래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그럼 이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의미가 거래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불변된다고. 거래량이 불변. 의미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수요 증가만 나왔다 이거예요. 시험에서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야. 그런데 앞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붙어 나오면 그러면 거래량만 불변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불변으로. 그러면 수요 증가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야. 가격 상승, 거래량은 증가다. 근데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불변이다. 이렇게. 그럼 1번, 2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랬다고. 근데 여기 봐봐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 공급 이런 말 안 써놨어요. 이 말은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완전 탄력적 나오면 무조건 가격 불변으로,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무조건 거래량을 불변으로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번 봐봐요. 3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따지지 마라. 완전 탄력적 나오면 뭐 무조건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그럼 여기 3번을 한번 해봅시다. 뒤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 보지 말고 공급이 증가했다 봐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보내는 거야.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하락. 거량은 증가. 이렇게. 자, 그런데 뒤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붙어 나왔어요. 완전 탄력적.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으로 붙어 나오면 그러면 여기 완전 탄력적 나오는 순간 뭔만 불변으로? 가격을 불변으로. 그럼 가격을 요 불변으로 바꾸면 돼요. 불변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꼭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옆에 언니한테 물어볼 건가 안 물어볼 건가? 물어볼 게 없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면 옆에 언니는 나는 애울 건데요. 그러고. 이거 뭐 애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러잖아요. 이제 시험장에서 요걸 다 알고 가도 시험장에서 틀려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니까 요 완전 비탄력적인데 읽을 때는 완전 탄력적으로 읽어버린다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는 게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완전 탄력적이지 완전 비탄력적이지. 집중. 예.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요 가격은 불변으로 바꿨잖아요. 거래량은 증가. 예,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촉달이 되면 봐봐요. 요 1번에 읽는 순간 지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보지 마라. 수요가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래량은 증가인데 완전 탄력적 나오면 가격만 불변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숙달되면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너는 가격은 불변이구나. 나는 거래량만 정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은 증가하구나. 바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4번 갑시다. 4번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따지 말고 무조건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불변. 불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요거는 수요든 공급이 상관없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1번, 2번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앞에 나왔고 3번, 4번은 뒤에 나왔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차이가 없어. 그런 차이가 없고 시험에서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1번, 2번처럼 앞에 나올 수 있고 3번, 4번처럼 뒤에 나올 수 있고 되셨죠? 그건 상관없어. 자, 그럼 여기 없는 거 한번 연습합시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그런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가격 불변. 거래량은요? 감소. 순간적으로 증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왜? 증가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감소했잖아요. 수요 감소, 거래량이 감소. 됐죠? 됐어. 이걸 우리는 이제 암기하는데 저는 탄가 비거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탄가 비거. 탄가 비거에서 탄은 완전 탄력적. 다는 가격이 불변. 비는 완전 비탄력적. 거는 거량이 불변. 그렇게 탄과 비거 외우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외우는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우지 말고 그냥 알고 있든지 하시라고. 앞머리 따서 외우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완가, 완거 이렇게 괜찮겠지. 자,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프로.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곧 배운다고요? 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지금 시장이라고 가격, 거래량.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선이 이렇게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이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야. 공급이 완전 탄력적.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럼 수요 곡선 1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잖아요.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D2. 원래 균형점. 원래 균형점에서 가격 여기. 가격이 1,000원. 거래량은 10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수요 증가했어요. 수요 곡선 우측동 했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그대로. 거래량만 200개로 증가.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거기 써있는 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시고. 예. 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는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부증성 할 때 부증성. 자, 기억이 없을 겁니다. 공부가 그거예요. 공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이렇게 수직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 곡선 1번. 그럼 원래 균형점. 원래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여기. 거량은 100개. 가격은 1,000원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는 거 2번.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수요가 증가했다잖아. 그럼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D2.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2,000원 올라갔어요. 거래량은 그대로 100개. 거래량이 불변. 됐죠? 이렇게. 얘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얘도 한번 그려보라고.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다가 잘 안 되면 그리지 말고 그냥 탄과 비거 그러면 되니까. 자, 이제 5번. 올해는 제 생각에는 4번하고 5번 중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이 여러분이 또 많이 힘들어요. 5번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은 이거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비탄력적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래서 저하고 B가 크다라고 암기하는 거예요. B가 크다라고 암기할 건데 제가 B가 크다에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탄력적수록 가격 변화가 큽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지금 볼 건데 여기 수요가 증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집중력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가 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은요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배운 거야 지금. 두 번째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배운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선생님 나는 여기까지 배웠는데도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고 여기까지 배웠다고. 근데 여기 5번은 뭘 하겠냐 무엇을 하냐면 좋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 줄 알아. 아는데 자 1번 줘라.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2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럼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1번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거고 2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라고. 그거 해보겠다는 소리야.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는 걸 알아. 그런데 나의 관심사는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그걸 하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경작자들이 이걸 분석했더니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올라간다. 근데 분석해봤더니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소리야. 크게.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라가요. 수요 증가했으니까.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비탄력적일 때는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시험에서 봐봐. 생각해봐요. 우리 시험에서 어느 경우에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까? 이건 물어볼까요?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갑니까? 어느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까? 어느 경우 가격이 크게 변합니까? 이건 물어본다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크게 변합니까? 탄력적일 때 크게 변합니까?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외우자는 소리야. 비탄력질수록 가격 변화 크다. B가 크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한번 해봐요. 여기 28회 때 시험 지문이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올라가겠죠. 그럼 어느 경우 가격이 크게 변할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됐죠? 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그러니까 눈을 크게 안 뜨니까 문제지.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죠? 뭐, 지쳐있지. 좀 있으면 곧 지쳐요. 11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과도 없고 그렇게 공부해요. 공부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너 공부할래? 일할래? 그러면 공부한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일한다, 그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부할 겁니까? 일할 거면, 아이고, 나 일하고 말지 공부 못하겠어. 공부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면 잊어버리고, 한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잠깐 흘렀는데, 그냥 된다니까요, 그냥. 근데 여기에 또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집중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별것도 없잖아요. 봐요? 가서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탄과 비거. 탄, 완전 탄력적 가. 탄과 비교해서 가가 무슨 말인지, 가가 뭐지? 집에 가라는 소리인가? 여러분, 탄과 비교해서 탄, 완전 탄력적 가, 가격이 불변. 비거, 비, 완전 비탄력적 거, 거래량이 불변. 그 다음에 비가 크다는 비탄력질수록 가격 변화가 커진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생각할 부분이 나오긴 해요. 다시 해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네. 어느 경우에 공급이 비탄력질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B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더 오른다 이렇게 잘 내요. 더 오른다. 그래서 이거를 B가 더 이렇게 해도 돼요. B가 더. 자, B가 더. B가 더. 이 말은 비탄력 지수로 가격이 더 변한다 이 소리예요. 저는 B가 크다라고 했는데 근데 B가 더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가격은
요 2번째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고,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안다.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안다. 근데 나의 관심사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1번째는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하고 2번째는 많이 증가하는 경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가. 그럼 생각해봐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면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 변화가 커야지.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작게 상승해.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래량을 뭐예요? 거래량?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때 거래량이 증가는 둘 다 증가해요. 거래량이 이렇게. 근데 어디가 많이 증가합니까?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어느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느 경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근데 우리 시험은 가격 유지입니까? 거래량 유지입니까? 가격 유지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이거 물어보지,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까? 이걸 잘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합니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에 초점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도 가격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야. 자, 그럼 연습.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거래량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이따 배울 건데, 탄력적이란 말 자체가 수량 변화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수량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아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량 변화가 없다. 그럼 거래량이 불변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연습.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뭐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됐는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봐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 그러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거래량은요? 증가를 해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 건 이미 알고 있다.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가 그걸 알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수요가 나오는 거야. 수요가 뭐 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거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더 하락한다. 됐죠? 그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게 일어나잖아. 가격이 크게 하락하잖아요. 크게.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을 거고 무슨 변화가 클까? 거래량.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다. 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할 거니까. 됐죠? 요걸 B가 크다라고 외운 거야.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하고 여기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거량은 많이 감소하고, 수요 감소했으니까 거량이 감소할 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균형의 변동 다 끝났습니다. 균형의 변동 이번 시간에 지금 오늘 들어와서 약 한 25분 동안 했는데 결국 두 개 했잖아요. 탄과 비거. 비가 크다. 탄과 비거에서 탄. 완전 탄력적 가. 가격이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량이 불변. 비가 크다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균형의 변동. 그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균형의 변동까지 끝났어요. 자, 기출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얘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자, 1번 가자고요. 공급이 불변이고, 그럼 공급이 불변이면 공급 보지 말아라. 공급 들어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수요 감소했죠?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 같다고 했잖아요. 수요 감소,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 새로운 규정 가격은 상승하고, OX, X, 하락하고, 이렇게 하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는 맞았어야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답니다.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한 거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 3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럼 큰 쪽이 답입니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입니다.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야. 가격 상승은 맞았네요. 거량이 균형 거래량인데 그냥 균형량 거래 빼고 이렇게 나와. 거래량이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4번, 5번, 6번을 이제 오늘 배운 거야. 4번, 5번이 탄과 비거. 4번, 5번이 탄과 비거. 자, 4번 봅시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여기까지 있고, 완전 탄력적. 너 가격 불변. 탄과 비거, 탄. 가격 불변. 그럼 나는 거래량만 정해주면 된다.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불변. 거래량은 증가. 가격 불변. 가격 불변. 거래량 증가. 여기 답이라고. 자, 봅시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선생 불변이라고 안 나왔는데 변하지 않고 불변이지 뭐예요. 거래량만 증가한다. OX?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비거. 거량이 불변. 나는 뭐만 정해주면 된다. 가격만 정해주면 된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 거량은 불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틀렸잖아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량은 뭐예요? 불변 그래야지. 불변. 그러니까 여기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거량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완전 비탄력적 나왔는데 거량이 불변이 아니고 거량이 증가나 감소 나오면 그것은 틀린 점이 되니까. 자, 6번. 6번은 B가 크다. B가 크다의 뜻이 뭡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6번 갑시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OX? X.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뭐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상승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요즘은 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큰데 요즘은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잘 안 줘요. 그 뭐라 하냐면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큰 거고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다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런다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더 많이 오른다. OX? 오, 됐지요?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기억나가 봐봐요. 이게 집에 가기 전까지 잘 기억 안 나요. 그게 공부라고 몇 번 말하잖아요. 자, 이제 탄력성으로 갑니다. 자, 이 탄력성. 여러분 필기노트는 탄력성은 몇 페이지냐면 19쪽에 있습니다. 19쪽에 탄력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탄력성이 만만찮아요. 탄력성은 최소 두 문제는 나오고 어쩔 때는 세 문제까지, 계산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탄력성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수량 변화. 그럼 수량 변화를 의미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배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수요법칙이라고. 자, 그럼 이제 봐요. 가격이 10%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할 거라고. 근데 수요량이 5% 증가하는 경우 있고, 수요량이 10%가 증가하는 경우 있고, 3번 수요량이 20%가 증가하는 경우 있고, 수요량이 50% 증가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까지만 배웠어요. 근데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이 얼마 증가합니까? 이런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할 건데 1번은 수요량이 5% 증가, 2번은 10, 3번은 20, 4번은 50.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량 변화의 정도가, 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그래. 근데 가격이 10%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불변이다. 여기다 이제 5번에다가 수요량이 불변이다 해볼게요.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럼 수요량이 불변이면 수요량 변화가 없죠.
이건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걸 탄력성 0이라고 한다고. 탄력성 0.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수요 탄력성이라 하고, 그럼 이 논리가 공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공급을 한번 가볼게요. 공급을 가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요, 감소요? 증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고. 우린 여기까지 배운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 공급 법칙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탄력성이야. 그럼 이제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의 정도 그러잖아요.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의 정도. 이 말은 공급량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까? 공급량 변화가 조금 일어납니까? 그 말이라고 이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부증성이라는 걸 배웠어. 부증성. 그러니까 부증성은 어떠한 경우도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 토지량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토지 공급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공급량 변화의 정도가 탄력성인데 우리나라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공급은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탄력성이 0. 그게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28회 때 이렇게 낸다고. 한 나라의 토지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OX? 오랑. 그러니까 탄력성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것도 없다고. 참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탄력성은 변화 정도다. 변화 정도. 그럼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공급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 탄력성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다. 그럼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의 정도라고. 아직 제가 이 공급량 변화 정도를 안 썼는데 여기까지는 공급 법칙이야. 여기까지 배웠다고.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버리면 퍼센트가 집어들어가면 그게 탄력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가격이 10% 올라갈 때 공급량이 5%가 증가했다. 1번. 2번은 공급량이 10%가 증가했다. 3번 공급량이 20% 증가했다. 4번 50% 증가했다. 5번 공급량이 불변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번은 공급량 변화가 없죠. 그럼 공급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탄력성 0. 이런 경우를 아까 배웠던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는 거래량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딱 고정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공급량 변화가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4번 50%. 여기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그래. 변화가 크면. 그럼 1번은 변화가 작죠? 이건 탄력성이 작다라고. 작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수요량 변화가 가장 큰 게 4번. 여기에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이 가장 크다고. 1번은 수요 탄력성이 가장 작다고. 이렇게. 탄력성의 의미 얼추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량 변화의 정도가 수요 탄력성이고 공급량 변화의 정도가 공급 탄력성인데 수요량 변화가 크면 수요가 탄력적, 공급량 변화가 크면 공급이 탄력적,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인데 수요량 변화가 없으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잠이 온다. 힘드시죠? 자, 그럼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올 줄 알았는데 수요 탄력성은 몇 가지가 있냐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자, 왜 그러냐면 볼까요? 우리 이거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럼 이거 배우는 거 봐봐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말하면 안 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할 거고 열등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할 거고 그럼 이걸 정상제라고 한다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증가할 거고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봐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있고 아파트하고 대체제의 관계 있어. 대체제 가격이 있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와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 요거 안 배운 거 있는 거 봐봐요. 다 배웠죠. 요거 다 배웠어요.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어주면 탄력성이야.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대체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전부 다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전부 다 수요 탄력성이야. 그럼 전부 다 수요 탄력성.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이야. 저도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야.
다 사람이니까 사람 1번, 사람 2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여주잖아요. 이름. 그래서 여기 다 수요 탄력성인데 이제 이름 붙여준다고. 수요 탄력성이고 얘도 수요 탄력성이고 얘도 수요 탄력성이고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탄력성이야. 근데 다 수요 탄력성, 다 사람이야. 그 이름 붙여주잖아요. 저는 홍진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했습니다. 수요 소득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거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을 완전 비탄력, 탄력성이 0 이렇게 한다고. 저는 탄력성이 몇인가 봐요. 맥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저는 맥주 수요량이 언제나 30병이에요. 그럼 저는 맥주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는 맥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몇입니까? 0. 완전 비탄력이죠. 그 말이죠. 응? 자,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부르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수요 탄력성. 여기 수요량 변하면 수요 탄력성이야. 그럼 여기다가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약간 달라져요. 이름이 달라져서 이거는 수요 교차 탄력성 그런다고. 수요 교차 탄력성. 요것만 좀 이름이 다르죠. 나머지 이름은 다 똑같은데. 방식이 똑같은데. 그럼 여기 세 가지 나오는데 요 수요 교차 탄력성 의외로 잘 냅니다. 작년에 요 수요 교차 탄력성 시험을 냈고 올해는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수요량이 변합니다. 수요량. 그럼 수요량이 변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인데 수요 가격 탄력성. 인구 변하면, 인구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럼 인구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탄력성이야. 근데 인구가 들어가면 수요의 인구 탄력성.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인구 탄력성.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예, 대체재 가격.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이야.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이자를 그렸습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수요 이자율 탄력성. 전부 다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여기 수요량이 변화하니까 전부 다 수요 탄력성, 수요 탄력성, 수요 탄력성, 다 수요 탄력성이야.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이름을 넣어주는 거야. 다른 이름 붙이는 거 딱 이거 하나. 교차 탄력성. 그렇죠? 대체재 보완제 있어요. 대체재 보완제.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몇 가지일까? 무수히 많다. 여기 있잖아요. 무수히 많다.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시험은 세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수요의 인구 탄력성,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경제학 책에는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급에도. 그럼 여기다 이제 공급량 결정량이 쓰고 가격 쭉 나간다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 개? 아니, 공급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지. 근데 거기서 공급에서는 딱 하나만 배워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3개 하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추가시키는 거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그럼 우리가 탄력성,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있고 각각 무수히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죽을 때까지 다 공부 못하는데 우리 시험은 4가지가 나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이제 탄력성 이름 같은 거 받고 그럼 여기 총 4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으뜸이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제대로 공부하고 나머지 것은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뭐 이론적으로 내지 않고 계산 문제 들어가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패턴이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럼 무엇만 공부하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볼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년 동안 저하고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 사항을 배울 거라고. 근데 계산 문제 지금 안 되니까 빼고, 그럼 6가지 사항 중에서 1번이 이제 개념이야. 그 다음에 공식 이렇게 간다고. 자,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 공부하다 보면 좀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 되셨죠? 이 다음 시간은 수요 가격 탄력성부터.